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양식 다 만들고, 이제 여기 텍스트 작성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때 텍스트 작성할 때 제가 사용한 게 dText였죠.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dText보다 저는, mText가 더 편하다라고 해서 mText를 위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mTex트 쓰시는 분들도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mt로도 한 번 더 작성을 할게요. 자, mTex트 이제 단축키는 mt 또는 t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주잖아요. mText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를 작성하는 영역을 작성을 하잖아요. mText의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mText 쪽, 강좌를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영역을 잡아주는데, 자, 요, 이제 사각 박스 안을 그릴 거니까 그 영역을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찍어줘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렉탱글로 사각형 그리듯이 어디까지 내가 쓸 대각의 끝점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자리 맞추기를 지금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코너를 찍고 나서 지금 옵션에 보면 뭐가 있다? 저스티피가 있다. 여기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때 안 하고 여기까지 찍고 나서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 자리 맞추기를 정해줄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J 하고 MC 중앙중간 하고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점을 찍어주시면 커서가 가운데서 깜빡깜빡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중간 단계 첫 번째 좌측하던 첫 번째 점을 찍고 나서 바로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각을 다 찍고 나서 나중에 바꿔줄 수 있다. 어디서? 저스티피케이션 여기서 나중에 바꿔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거 작성을 하는데 dText 할 때도 이제 current text 스타일이 스탠다드 우리가 굴림으로 지정해준 스탠다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 여기 보면 스타일, 그쵸? 스타일이 있어요. 텍스트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화면이 좀 축소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딱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서 HE 스타일 1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가 선택이 되어 있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쵸? 아니면 여기를 다시 눌러서 한 번 더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굴림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글자는 뭐 내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한글로 바꿔서 중간에 이제 공백 같은 거 들어간 거는 본인이 보고 적절하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작성을 끝내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로 끝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mText로 작성할 땐 저렇게 작성을 한다. 자, 작성을 하는데 이걸 다 일일이 텍스트 명령을 쳐가지고 작성을 하려 그러면 자리 맞추기 계속 확인해줘야 되고, 뭐 스타일 뭐 제대로 물고 있는지, 물론 스타일 같은 경우는 한번 바꾸면 한번 기본 커렌트 스타일을 바꿔주면은 그 이후로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계속 사각 칸을 그려야 되고, 아니면 dText 같은 경우는 계속 두 점 사이에 중간 해가지고 계속 가운데 점을 찍어줘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Text로 작성을 했건 mText로 작성을 했건 하나를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카피를 해줘요. 카피 해주고, 자, 얘를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다 놔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위아래는 편해요. 왜냐면 칸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모서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모서리로 끌어주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출 수 있는데, 옆에 칸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칸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갖다 붙이면 한쪽으로 쏠려요. 가운데로 딱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걸 둘 다 가운데로 여기도 가운데로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카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할 때는 INS 아니면 오스냅에서 인서트 삽입점 해가지고 글자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딱 잡히죠. 우리가 이제 글자의 이제 자리 맞추기를 통해서 저스티피로 통해서 잡아준 점이 글자의 삽입 기준점이거든요. 걔를 잡아주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똑같이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두 점 사이에 가운데다 라고 잡아주면 가운데를 정확히 맞춰서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글자를 잡을 때 여기도 이제 가운데가 글자의 가운데뿐만 아니라 요 사각의 가운데잖아요. 그러면은 카피 글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로 여기 대각해서 가운데 잡고 걔를 다시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로 여기 가운데를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복사하고 카피, 나머지는 칸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거기서 이 점으로 해주면 다 복사되죠. 그리고 해서 뭐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험번호에는 여기는 A라고 써있지만 A를 적는 게 아니라 뭘 적어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은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있는 날짜를 옆에 있는 형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밑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써 있거든요. 다른 데 써 있는데 뭐 어디 써 있냐면 우리 이제 레이어 쪽 보시면 표제란의 글씨,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이게 뭐라고 했죠? 표제란이라고 했죠. 표제란 안에 글씨는 레이어가 문자예요. 문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어느 레이어에 있냐? 0번 레이어에 있어요. 0번 레이어. 레이어가 얘네들이 0번 레이어에 있어요. 얘네들이 0번 레이어가 아니라 문자 레이어여야 돼요. 근데 문자 레이어여야 되는데 이게 글자를 작성하고 좀 지나서 바꾸기만 하면 상관은 없지만 바로 작업해 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표지란을 그릴 때 사용되는 0번 레이어하고 글자를 작성할 때 쓰는 문자 레이어하고는 색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레이어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작성해놓고, 나중에 바꿔야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 바꿔야지, 그리고 안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감점이겠죠. 그러니까 글자를 카피도 하기 전에, 복사하기 전에 원래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글자 쓰자마자 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뭘 해주면 되느냐? 문자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선택해서 다시 한번 레이어 가보면 문자라고 뜨죠. 얘 선택해서 레이어 가보면 0번이라고 뜨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 글자를 작성할 때 이게 안 바꿀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서 안 바꿀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그래서 요렇게 표제란까지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자, 표제란이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구성적으로 남은 거는 이제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KPC 써 있는 것들은 저작권 표시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시험에 사용되는 거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이제 CAD 실무능력 평가 2급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지 저걸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남은 건 그럼 뭐냐? 요 기호하고 기호 위아래에 써 있는 글씨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넣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배치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배치를 해줘야 얘네들과 겹치지 않게 요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먼저 여기다 배치하시는 게 우선이다. 자, 그럼 이제 저걸 배치를 하는데, 자, 이걸 그려놓은 게 모델에 있잖아요. 모델에. 배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배치에다 다시 그리냐? 다시 그릴 거면 모델에 그리진 않았겠지. 이 모델에 그린 거를 배치에 갖고 와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명령어 설명,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느냐? mView 라는 명령을 찾아보시면 돼요. mView.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그 강의가 아직 안 찍혀진 상태일 거예요. mview라는 명령이에요. mview 명령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델, 내가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배치, 종이에다가 구성을 할 수 있게 불러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불러오는 화면들을 배치해줘요. 그 화면들을 배치하면은 내가 모형에서 모델에서 작업한 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 화면 안에 표시할 수 있게 그걸 여기 띄워주는데, 그 띄워준 화면을 뭐라고 하느냐? 뷰 포트라고 합니다. 뷰 포트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어디서 들었냐면, 레이어에서 뷰 포트라는 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뷰 포트인데, 뷰 포트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뷰 포트를 배치할 때 원래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모델에서 이제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구성 맞춰서 배치를 했잖아요. 배치를 했으면 이걸 한꺼번에 불러오면은 요 구성 그대로 화면에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감점이에요. CAT 2급 시험의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정면도에 하나의 뷰포트를 사용을 하고, 평면도에 하나의 뷰포트를 사용하고, 우측면도에 하나의 뷰포트를 사용한다. 즉, 뷰포트가 3개가 따로 들어와야 돼요. 따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게 주의점이에요. 그래서 3개의 뷰포트가 있어야지, 3개의 뷰포트보다 많아도 감점. 그러니까 4개의 뷰포트를 썼다. 라고 해도 감점. 그리고 이거보다 당연히 적어도 감점이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뷰포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삽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명령어 뭘 보라 그랬다? mview라는 명령을 보라 그랬죠. 그게 뷰포트를 삽입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모델 뷰, 모델에 있는 거를 보여준다. 뷰, 보여주는 창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mview인데, 자, 이게 명령어로는 mviewable. mviewable, mview다. 라고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단축키로는 mv 치시면 돼요. mv 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CAD를 건축 쪽 하시는 분들이 손댄 거에서 mv를 치면은 mv 명령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왜냐면 건축 쪽에서 이제 실무 쪽에서 사용하는 리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mv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걔가 깔려 있는 경우는 종종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mv를 실행을 했을 때 밑에 커맨드 라인이 mview 명령이 실행된 게 안 뜬다, 이상한 게 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단축키를 포기하시고 mviewable 전체 명령을 다 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장 환경이 어떨지 모르니까 저는 전체 명령을 다 기억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땐 편하게 mv를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mv 치면은 되는 건데, 학생들한테 mv 단축키 mv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학생이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무리 mv 쳐도 안 된다고. 네,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딱 했더니, 다른 강의장에서 건축 수업을 들은 애가 그 강의장에, 제가 사용하는 강의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배운 걸 깔아버린 거예요. 그 리습이라는 걸 깔아가지고 mv를 치면 그 명령이 실행 안 되게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명령이 실행되게.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이 학원이고, 다양한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mview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단축키만 외우지 마시고 mview라는 전체 명령을 다 외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mv 할게요. mv로 화면을 넣어주는데, mv 명령하고 기본적으로 마우스로 한 점을 찍고 딱 하면 이제 렉탱글 사각형그릇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찍어주면 이렇게 모형에 있는, 모델에 있는 게 보여지는 창이 배치가 돼야 돼요.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번 하는 게,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mv 명령을 3번 실행해서 저렇게 딱딱딱 삽입을 하느냐? 근데 그건 아니고, mv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 옵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이 명령어 강좌에서 전부 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CAT 2급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화면을 3개를 쓴다 했잖아요. 정면도 하나, 우측면도 하나, 평면도 하나니까, 그 수랑 똑같은 옵션이 있어요. 3. 여기 2, 3, 4가 있는데 얘네들 해주는 게 뭐냐면 2를 하면은 한 번에 2개의 뷰를 불러와주고요. 3을 하면 한 번에 3개의 뷰를 불러와주고 4를 하면 한 번에 4개의 뷰를 불러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3개가 필요하니까 3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3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뭐냐? 이 3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하면 이제 그 화면을 3개로 분할해서 3개를 동시에 띄워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을 지정하면 사각형으로 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각형을 지정을 하는데 3개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는 선택할게요. 일단은 내가 영역을 지정할 때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할 거예요. 사각 영역을 지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세 화면이 동시에 뜨는 거예요. 세 화면이 뜨는 건데, 첫 번째 호리젠탈. 호리젠탈은 뭐예요? 수평이잖아요. 수평. 그러면은 세 칸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와요. 1, 2, 3 이렇게 화면을 3개를 나눠요. 근데 우리는 여기 화면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 화면 하나 있어요. 여기 화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3개를 나눠버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버티컬이에요. 버티컬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사각 영역을 지정을 하면은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3칸 나눠요. 1, 2, 3 화면 이렇게 3칸 들어와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호리젠탈과 버티컬을 우리가 못 쓰고, 자, 그 다음에 어보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어보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이제 저 4가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면을 쪼갤 때 균등하게 쪼개려고 뭘 하냐면 반반 가르기로 해요. 반반 가르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반을 갈라요. 이러면 이제 2개잖아요. 1, 2잖아요. 2개잖아요. 그러면 안 돼. 3개를 와야 되잖아. 1, 2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여기서 또 반을 갈라요. 반을 가르는데 이게 여기까지 다 갈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면이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이게 이렇게 못 가르는 거야. 그럼 못 가르면은 저거 3개가 더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반 갈랐어. 그러면 하나는 반 가르다 말아야 돼. 이래야지 1, 2, 3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2개는 작고 하나는 커. 밑에 있는 요 4가지 버티컬이 아니라 버티컬 빼고, 그렇죠? 버티컬 빼고 명령이 취소가 돼버렸네요. 다시 펜을 쓰다 보니까 명령이 취소돼 버렸어요. 자, 버티컬은 빼고 자, 버티컬은 빼고 요 뒤에 요 4가지. 4가지는 뭐냐면 어버버는 뭐냐면 위에요. 위. 그리고 빌로우는 뭐냐면 밑이에요. 아래. 그 다음에 레프트는 뭐야? 왼쪽이죠. 라이트는 뭐예요?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렇게 해서 하는데 큰 놈이 어디 갈 건지를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위잖아요. 위가 큰 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쪼개요. 그럼 얘가 크잖아. 위가 크잖아요. 그게 어버브예요. 그럼 빌로우는 뭐예요? 아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겠죠. 그 다음에 레프트는 왼쪽이 크잖아요. 그럼 여기가 크겠죠. 라이트는 여기가 크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큰 쪽이냐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설정을 뭘로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큰 쪽에는 뷰가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뷰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4등분을 해보면 이렇게 4등분을 해보면 여기는 작아야 돼요. 그쵸? 아니면 여기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자르든가 여기는 잘라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안 자르는 게 요렇게 위가 큰 형태 가능하고요. 아니면 요렇게 오른쪽이 큰 형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다? 위, 어버브.
또는 라이트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불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뭘 쓸 거냐인데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은 기본 옵션이 뭐냐면 라이트예요. 라이트면 우리가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위를 하는 것보다는 라이트가 큰 쪽이 작업이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엔터만 치면 되거든요. 명령 실행하고 엔터만 치면 돼요. 라이트를 입력 안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네들이 구성되어야 되는 칸을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 사각 박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 사각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좌측 하단에서부터 여기 우측 상단까지 땅 찍어주면 화면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화면을 넣어주는 거예요. 분할해서. 한꺼번에 세 개의 화면을 불러온 거죠. 불러오는데 처음에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모델에 그려져 있는 전체가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 중에 뭐만 평면도만 남기는 거고 여기는 이 중에 정면도만 남기는 거고 여기는 이 중에 우측면도만 남겨요. 우측면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정해 줘야 된다 라는 건데 조정해 주려면 이제 요 안에 내용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요 이제 뷰 상자 요렇게 하나 들어온 뷰 상자 안쪽에 있는 내용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조정을 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작업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페이퍼 스페이스와 모델 스페이스다 라고 하는데 페이퍼는 종이잖아요. 종이 공간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종이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는 뭐냐면 여기 모델 탭을 딱 누르면 나오는 요 공간이 모델 스페이스거든요. 근데 배치해서 모델 스페이스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화면 안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이게 명령으로도 있어요. 명령으로 해서 모델 스페이스 들어가고 싶더라면 뭘 해야 되냐면 MSPAC M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지죠. 근데 M 스페이스 단축키로는 MS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모델 스페이스 들어왔다가 여기 작업 다 끝나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마우스로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모델 스페이스를 들어가 있는 영역이 바뀌어요. 어떤 뷰포트에 모델 스페이스를 들어가는지 이렇게 선택하면 바뀌는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뷰포트가 없는 빈 공간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빠져나와져요. 이게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오는데 이게 명령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왔어요. 명령으로 할 때 빠져나오고 싶으면은 P스페이스 PSPAC 페이퍼 스페이스 명령을 실행해주면 빠져나와요. 그쵸? 근데 페이퍼 스페이스 명령 더블 클릭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페이퍼 스페이스 명령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 페이퍼 스페이스의 단축키는 뭐냐면 PS예요. 그쵸?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 조작으로만 들어오고 나가고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마우스로만 하겠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면 작업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너무 좁아가지고 화면도 안 그래도 반으로 갈라서 쓰는데 좁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확대했어요. 확대한 상태에서 안쪽 모델 스페이스 들어가야 되는데 더블 클릭했어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네? 여기서 당황해서 선생님 못 빠져나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우스만 가지고 익히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이제 뷰포트가 없는 빈 공간이 있어줘야 되는데 뭐 더블 클릭한다고 뭐 되질 않아요. 예,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명령어예요. 명령어 PS 이렇게. 그래서 저 M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더블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화면에다 더블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지만 P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화면을 확대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페이퍼 스페이스. 이거는 실질적으로 강사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 P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몰라가지고 강사 중에서도 좀
그냥 대충 배우고 가시는 강사분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도.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페이퍼 스페이스라는 명령 자체는. 예,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 가지고, 화면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 평면도, 정면도만, 우측면도만 남겨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26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